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수인의 무자력을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사건이었어요. 기초사실 보실게요. 원고는 공인중개사님이셨고요. 피고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3월 13일에 매도인인 피고 그리고 매수인 주식회사 D 사이에 매매대금 22억 5천만 원, 중개수수율 0.9%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당시 원고께서 이를 중개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 매매계약은 D의 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2월 6일에 다시 매도인 피고, 매수인 D 매매대금 33억 5천만 원의 매매계약이 또 체결이 됐는데요.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 약정 금액을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약정된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중개수수료나 액수에 관한은 별도 기재가 없었습니다. D는 피고에게 계약금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한 2020년 4월 20일까지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 후 잔금 지급기한이 2020년 6월 5일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D는 위 잔금 중 9억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연장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6월 25일에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를 하고 2020년 9월 7일에 공탁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받은 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9억 1,5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D는 2020년 10월 14일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2021년 5월 5일에 소송을 취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D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았고요.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주장 보실게요.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중 이미 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피고는 원고가 D의 무자력을 알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법원의 판단 보실게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 청구권 유무에 대해서 매매계약 7조에서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 약정 금액을 지불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고요. 공인중개업자는 영업으로 상행위인 중개에 관한 행위를 하므로 상법상 당연 상인에 해당하고요.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매수인의 자력 등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매매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의 자력을 확인, 설명하거나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공인중개사로서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당연하죠. 우리가 매수인분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 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D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위 계약 해제 효력을 다투는 민사사건에서 소를 취하는 대신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고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D의 무자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선 단지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 약정 금액을 지불한다. 이렇게 약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중개수수료나 액수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습니다. 2017년 매매계약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9%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2017년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중개수수료율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3,5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대신에 중개 수수료율이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위임의 경위, 위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대상, 부동산의 가액, 관계 법령과 일반의 관행, 기타 변론에 나타난 재반 산정을 참작하여 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수액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 그리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법령상 주택 외의 중개된 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상한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로 정해져 있는 점, 원고의 중개수수료 액수는 2017년 매매계약에 체결됐다가 무산되고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체결된 경위 및 매매대금의 액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뒤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되었다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이 취하되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된 점, 원고가 매수인 뒤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의 액수 2,600만 원 받으셨어요. 위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은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대금의 0.75%인 2,512만 5천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0.75%면 나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의 자력을 확인, 설명하거나 이를 조사할 의무는 없고요. 공인중개사로서는 통상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국 매수자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점 등이 참작되어서 중개보수 청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이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매매대금의 0.75%가 인정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